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화요일에 주주의 세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불패 수익률 50% 이상에 빛나는 1위십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포트폴리오를 쭉 보니까 김영철 대표님께서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형주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대형주에서는 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슈에서 수익을 좀 챙겨간다는 느낌? 네. 밀신바이오 콜드체인주로 1등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슈 있는 단기 종목으로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속도감이 빠른 종목을 편입한 부분들도 있고 모멘텀 네. 플레이를 좀 해야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계좌를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일부는 대형주를 뭐 분할로 이제 모아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부는 이제 뭐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을 물어보시면 대형주 한 40% 정도 일단은 꾸준히 조금 그러니까 40% 정도를 채워넣는다는 생각으로 좀 모아가고 네. 나머지는 이슈 플레이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콜드체인주에 대한 딱 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신바이오가 상한가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1등이시란 말이에요. 네. 차익 실현 하세요? 갖고 가세요? 오늘 그 코너에서는 차익 실현 했고요. 이게 역시, 네. 원하는 시간대에 체결을 하는 게 아닌데 다행히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도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거네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좀 연속성이 큰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대형주에서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고 네. 그리고 빠르게 이슈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주춤해지면서 대형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잘 갔던 대형주들도 주춤하고 무엇보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낙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 조정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나올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대형주들은 아마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조정이 나오기를 바랬을 부분들이 조금 더 크고요. 네. 이 조정을 이용해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뭐 분할로 뭐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업에 대한 밸류 평가나 아니면은 성장성, 그러니까 뭐 그 외적인 부분들보다는 약간 용기가 필요해서 내가 어느 정도 물릴 걸 생각하고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이슈 첫 번째 이슈가 바이오 이슈였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결자해지 셀트리온에서 시작한 시세가 셀트리온이 피크를 치고 조정이 받으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른 바이오는 사실 억울하지 않아요? 셀트리온 혼자 가다가 어제 이제 좀 같이 가려다가 오늘 셀트리온 무너지니까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그러니까 뭐 어느 주식 교과서 책들 보더라도 항상 뭐 테마주를 하던 아니면 실적주를 하던 결국에는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대장주가 꺾이면은 뭐 2, 3등주는 당연히 이제 낙폭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뭐 대장주를 결국엔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더라도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상승한 부분들은 조금 누가 봐더라도 이 앞전에도 과했지만 어제는 더 과했거든요. 왜냐면 시가에서 변동성이 있었고 밑꼬리가 달고 결국에는 이제 위쪽으로 뭐 빨간 캔들로 마감을 시키긴 했지만 네. 이게 일반 개인이 샀다라고 보기에는 개인 투자들에서 아무리 뭐 강심장이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뭐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에서는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매수는 쇼커버리랑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모두 다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뭐 매수세가 없었고 그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이 쓸려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더 조정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를 뭐 어느 가격대까지 어디까지 이제 뭐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좀 보는 것보다는, 조정 나오면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나와야 지금 시점에서는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근데 사실 조정 나오면 보자고 했었던 게 지난주 가격대가 13만 원대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보자고 했었던 건데 거기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17만 원대 왔다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이제 내려온 건데, 사실 14만 원에서 13만 원대 내려오면 뭐 거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더 빠지면 분명히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14만 원에서 13만 원대는
분명히 대기 매수세 또는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는 14만 원 정도 일단은 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또 탑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원하는 가격대가 온다면 바닥을 좀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 관점도 유효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대형주를 좀 주춤할 때 사실 못 갔던 중소형주들 쪽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받쳐내면서 좀 지지를 하려고는 하나 지수는 어쨌든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LG전자가 또 못 올랐던 대형주 안에서 급등이 나오죠. 전기차도 LG화학보다 덜 올랐던 삼성 SDI라든지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또 올라오고 그리고 소보장 쪽에서는 FST, 뭐 동진세미캔과 같은 EUV 관련주 일부 종목들에서의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덜 올랐던 종목들의 힘이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LG전자의 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지금 한 2시니까 한 5시간 있었던 일을 정말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IT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끌어 왔었는데 이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LG전자가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크게 IT 뭐 업종 내에서에 대한 순환매가 한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실 LG전자가 한 2% 떠서 아침부터 붙었을 때 네. 오늘 시장 다른 종목들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LG그룹주를 거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빼고는.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약간 좀 청개구리 끼가 있어서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죠. 네, 전자랑 LG 디스플레이는 항상 다른 애들이 다 가고 나서 그게 이제 부담이 느낄 때 항상 이제 좀 튀어오르는 성격이 있어서 네. 일단은 그 안에서의 조금 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엔 다시 뭐 주도권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2차전지 안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형주 단에서 LG화학이 지속적으로 끌고 있다가 오늘 삼성 SDI가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2차전지 대형주 3개의 종목군 그러니까 LG화학을 필두로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항상 키 맞추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대형주를 투자를 한다면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 LG화학을 모아가는 게 맞고 네.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SK 그러니까 그 LG화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움직였으니 SK이노베이션이 움직일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게 한 2번 정도 앞에 있었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가고 SK이노베이션이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움직임 모양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주 안에서도 LG화학 향 장비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고 오늘은 그냥 뭐 삼성 SDI로 조금 뭐 같이 붙어 있는 네.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형주 IT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안에서도 네.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 또는 신규로 투자하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랑 주도주는 너무 명확히 나와 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뭐 분할로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매에 주목을 해서 순환매로 올라올 종목들을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 LG화학을 담아가는 게 더 낫나요? 이게 약간 그 속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주도주가 다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대표님 성향이 그러면 LG화학을 모아가는 쪽이세요? 네, LG화학을 모아가거나 네. 아니면 LG화학향 뭐 2차전지 이제 뭐 LNF? 네, 뭐 그쪽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상승장 뭐 어쨌든 분명히 상승장이 맞죠. 상승장의 피날레는 LG화학 2차전지가 이제 뭐 꺾이던 네. 아니면은 그 반도체가 꺾이던 두 개의 섹터가 살아있는 한 이번 장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번 그 상승장의 주도주는 거의 그 장이 끝날 때까지 주도주거든요. 결국에는 LG화학은 100만 원 넘는다고 뭐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는 대형주로는 LG화학을 일단 1순위로 네. 뽑아주셨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뭐 일부는 대형주 그 40%를 담고 이슈가 있는 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그럼 어느 쪽에서 보세요? 이슈가 있는 쪽은 뭐 개별적인 이슈 말고 섹터로 본다라고 지금 하면은 콜드체인 하나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IT 안에서 조금 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소부장 이제- 쪽이요? 네, 소부장 쪽에서. 왜냐면 오늘도 소부장이 그때
지난주에 이슈가 사실 그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랑 비메모리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맞아요.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NS 텍이나 뭐 FST 같은 EUV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오늘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쪽이요? 어제 아마 그 박현상 FST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FST 딱 말씀해 봤어요. 주셔서 예, 역시 주식을 오, 잘하시는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FST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EUV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중소형주는 SNS텍이랑 FST 두 개잖아요. 근데 FST가 모양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모양이 좀 이쁜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가 조금 잘 난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밑에서는 밸류 투자가 맞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막 풀린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뭐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PDR, 그러니까 드림 레이쇼라고 해서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미래 이익을 땡겨왔었던 부분들인데, 그 미래 이익을 어느 정도 땡겨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고가권에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조금 모양이 이쁜 종목들이 조금씩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표적으로 뭐 순환매 측면에서 FST가 네. 이쁘게 튀어 올라오긴 했죠. 잠시 후에 예쁘게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IT 쪽에서의 종목 픽을 꼽아 오셨다가 하니까 네.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유독 잘 가는 개별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슈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 지난주에 상승 현상에 계속 에이스토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주변 분들은 다 여쭤봤더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뭐 지리산 드라마에 대한 기대로 실적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에이스토리가 오늘 컨텐츠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뭐 지리산에 대한 드라마 기대가 뭐 얼마나 큰 건가요? 일단은 뭐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요.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합리적인 의심 또는 그런 건데, 보통 주가가 오르고 나서 리포트가 나오는 경향들이 요즘에 조금 많이 그렇죠. 리포트 나오기 전에 움직였어요. 네, 어쨌든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뭐 작가진도 좋고, 그러니까 김은희 작가 개인적으로는 팬인데, 김은희 작가가 이제 집필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킹덤의 주지훈, 그다음에 이제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은 그 전지현 씨가 뭐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리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10월달, 9월달 그리고 이 앞전에도 분명히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 9월달에 기사를 네, 봤었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는 12월달에 반영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점이 조금 뭐 특이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린 트리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이슈나 아니면은 뭐가 붙을 때 항상 넷플릭스 쪽을 붙였는데, 네. 이건 중국향 아이치 쪽으로 붙였기 때문에 신선하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계약 조건이 조금 더 좋았었던 네. 부분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오른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늘 뭐 분석 보고서 최근에 나왔던 것도 TP가 아마 25,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뭐 25,000원 왔네요. 네, 하고 있으니까 오늘 거기 넘었었으니까 이거는 좀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뭐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를 놓치면은 그 확산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공동 제작하거든요. 근데 왜 같이 못 쫓아갈까요? 그냥 단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무겁죠. 네. 지금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근데 에이스토리는 이제 갓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우. 그것도 2천억 넘은 게 12월 달에 들어와서 넘은 거니까 더블이 났으니까 네. 거의 더블이 났으니까 그 그런 스튜디오 거고. 드래곤의 상승을 막 기대하기에는 무거워서 에이스토리만큼은 제한적인가요? 네,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 매력도도 안 높겠네요. 네, 매매 매력도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높지는, 물론 이제 8만 원대 언더에서 사면은 거의 특별한 뭐 리스크, 그러니까 뭐 생각지 못하는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그럼 갖고 계신 분들 기절하세요. 아, 네. 그러면 이제 8만 원은 오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고요. 네네. 한국의 컨텐츠가 뭐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않다. 부분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엔터나 뭐 컨텐츠를 조금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에이스토리가 올라가서 뭐 펜엔터나 아니면 사마네트웍스 이런 거 맞아요. 이미 다 좀 올랐는데, 뭐 그 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웹툰 관련된 기업들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웹툰.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지적 IP, 그러니까 그 IP를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이 종목도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예전에는 가벼웠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지금도 잘 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보다가 말긴 했는데 요즘 쉬었네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애착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제 예전에 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조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저는 대원 미디어 정도 이게 아. 탑픽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대원 미디어가 이게 이제 이제 뭐 만화책에서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닌텐도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사실 겨우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1,000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스토리는 그냥 일단 보내주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오른 종목을 하기엔 너무 그래서 어려워요. 이제 다른 쪽에서의 네. 확산으로 뭘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일단 DNC 미디어 웹툰 쪽을 중심으로 대원 미디어까지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최근에 계속 혼자 잘 가는 종목들 몇 네네. 개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이들도 너무 이제 올랐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다른 비메모리 안에서도 혼자 잘 가고 네. 그리고 서울옥션이 최근에 뭐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뭐 납부할 수 있게 한다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 계속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이쪽도 왜 이렇게 이들만 그렇게 잘 갈까요? 일단은 서울옥션은 많이 눌려 있다가 일단은 올라온 것 같고요. 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경매 관련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면은 실적 베이스로 다시 한번 움직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버브 반도체는 에휴.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 어버브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이뻤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우. 사실 이게 뭐 시장에서는 그 MCU 관련된 뭐 모멘텀으로 지금 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 이게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게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터뜨리거나 뚫었네요. 아니면 그냥 갭으로 뚫어버리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갭으로 뚫어버렸으니까 네. 눌리면 사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 시장이 눌림을 안 주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종목픽으로 저희가 그런 종목을 찾아보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종목들이 예뻤고 거기서 네. 뚫고 올라간 어버브 반도체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으니 차트가 어느 정도 지금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 그래서 꼽아주셨다고요. 네, 기대해봐도 돼요? 저런 종목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그런 종목으로 한 종목 찾아봤는데 네. 종목명은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이거든요. 폴더블 네. 아니에요? 폴더블로 그 도우인시스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업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었고 이 앞전에 6월달, 7월달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 기업 그냥 간단히 뭐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 그냥 매수해도 무리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잠깐 뭐 화면에서도 나오면은 네. 뭐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전혀 뭐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이 유보율이 사실 3,500%거든요. 네. 3,500%의 부채 비율 19%면은 뭐 회사가 진짜 뭐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망하지 않을 부분들이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 37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지금 뭐 거의 한 7, 80억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자꾸 부분들이라서 전문 용어 쓰실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저 정도면 지금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거기에 도우인시스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에서 차트가 이쁘죠. 이게 뭐 방송에서 사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너는 차트를 얘기하는 코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그냥 좀 이쁘고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 뭐 7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 갇혀 있다가 이 앞전에 한번 움직임 나왔고 뭐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종목 안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 안에서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정말 뚫고 올라가는 자리, 지금 9,000원에 손절가는 6,000원 선 잡아주신 만큼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